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영업 잘하고 계신가요? 이번 장마 조심히 지나가십시오. 이번에 저는 또 바꿨습니다. 이거 됐다, 저거 됐다. 그런데 결론은 이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중형 택시, 길빵을 같이 하는, 그게 정답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결국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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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제 월요일 대형 택시 고급에서 이제 중형으로 전환하는 신청하고 그 다음 자동차 계약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대형 고급은 이제 영업이 끝났겠죠. 많은 방황을 한 것 같습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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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일단 예전에 했던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보고 결국 왜 그렇게 방황을 했을까? 그리고 왜 다시 중형 길빵으로 돌아왔나? 이게 거의 오랫동안 안 하다가 돌아와서 사실 길빵이 조금 무섭긴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차가 나오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가맹이나 이런 쪽으로 돌아다녔던 이유는 첫 번째는 돈을 더 벌 수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술 손님을 모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조금 덜 불편한 손님들을 피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결국 저는 도망 다녔던 거죠. 택시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손님인데 저는 그걸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버 블랙 나왔을 때부터 시작을 했고 우버 블랙, 카카오 블랙, 그 다음에 뭐 이쪽에 벤티, 그 다음 그 이전에 타다 쭉 다 돌아다녔죠. 결국 제가 왜 그랬나 생각해보면 택시에서 과연 취객이 없을까? 술 손님이 없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술 손님을 모시는 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겠죠. 만약에 정신 말짱하고 그렇게 대중교통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과연 택시를 이용할까? 네. 그래서 다 술 손님은 아니지만 취객을 모시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택시를 하면서도 취객을 모시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 다녔던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편한 손님만 모시겠다. 그리고 돈도 벌겠다. 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맹이나 고급이나 막 도망 다닐 수 있는 데는 다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다닐 때를 다 돌아다니고 지금에 와서 곰곰이 든 생각은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은 지금 택시를 하면서 술 손님이나 싫은 손님들을 모시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택시를 안 하면 돼요. 사실은 택시를 하면서는 피할 수 없는 건데 그걸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돈도 벌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물론 돈을 단기적으로는 못 번 건 아니지만 그건 역시도 술 손님을 모시지 않을 수 없는 택시의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택시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자영업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래 택시에서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게 있다. 사실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그런 진짜 꿀통들은 요즘에 이렇게 보면 소문이 안 나요. 내가 진짜 꿀통이면 나만 빨겠죠. 그래서 지금도 꿀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꿀통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고 아름아름 그분들끼리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밖으로 오히려 얼마 번다, 돈 번다 이런 소문이 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은 오히려 꿀통이라기보다는 기사를 모으거나 기사를 모으려 하려는 목적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돈이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저도 사실은 막상 가고 초반에는 괜찮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 때 다 비슷한 패턴인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돈이 수입이 괜찮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매출이 그렇다. 또 어느 시점에는 매출이 괜찮았지만 또 낮아진다. 그 공통적인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내가 이걸 자영업의 관점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택시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영업이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사실 대중교통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택시는 대중교통은 아니에요. 하지만 손님에게는 버스나 지하철과 다를 바 없는 대중교통으로 인식이 되고 법적으로도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대중교통이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약간은 공공성을 띠고 있고 그러면 이게 지자체나 정부 입장에서 택시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대민 지원 혹은 행정이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손님들이 우리가 특정한 영역에서 택시에서 단기에 많이 번다라는 건 분명히 택시에서 승차 난이나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손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되고 거기에서 비싼 택시를 이용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현상에서 이제 특정 시점에 특정한 택시들이 수입을 많이 벌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문제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자영업이고 돈을 번다라는 생각이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대중교통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시민들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당연히 서울시나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민원을 첫 번째로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시점에 택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택시 기사들은 많이 벌게 되는 현상들이 단기적으로 나오지만, 시민들은 거기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하소연을 하게 되고, 그 하소연을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택시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 현상, 택시 승차난 같은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법적인 권한은 정부나 지자체,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크게 구조를 바꿔서 그 승차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처럼 생각보다 기사들이 이탈하거나 문제로 인해서 승차난이나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예 우리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부재 같은 것까지 풀어버리면서 해결을 해버리는 현상도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택시를 하면서 특정한 시점에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니까 특정한 현상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곳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정부나 지자체로 인해서 다시 평평하게 낮춰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형 택시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수입이 올라오는 현상이 있지만, 뭐 고급이나 대형이나 우리가 약간 꿀통같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다시 수입이 낮춰져 버리는 혹은 조정돼 버리는 현상이 있죠. 당연히 거기에서 많은 돈을 넣고 많은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매출이 괜찮기 때문에 이걸 했던 기사들이 비슷한 현상. 그래서 제가 많이 경험했던 저거 돈 된다 라고 쫓아가 봤지만 거기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돈이 다시 낮아져 버리는 이 현상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다. 결국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제 결론은, 첫 번째는 택시를 하면서 취객을 만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꿀만 빨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 건 불가능하다. 결국 택시를 할 거라면 마음을 내려놓고 술손님을 묘하게, 혹은 만족스럽지 않은 좀 불편한 손님들도 내가 유하게 걸러버리는 나만의 방식을 가져야지, 기사가 스스로 그걸 가져야지. 그런 걸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걸 피하려면 택시를 안 하는 게 맞다.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특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형태로 돈을 번다, 더 많이 번다라는 구조는 택시에서는 단기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그게 지속 가능한 건 불가능하다. 왜? 결국은 대중교통의 성격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고, 그 대중교통의 문제를 행정 지자체는 해결해 줘야만 하기 때문에 진짜 법을 크게 바꿔서라도 다 해결해버린다. 당연히 거기에서 특정한 영역이 특정한 시점에 단기적으로 돈을 더 버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택시라는 게 아주 특별한 영역에서 이제 대형이나 고급이나 저런 형태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특정한 영역이고, 결국 택시는 중형 택시를 기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택시에서 가장 중심은 중형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생각까지 쭉 하고 나서 내가 싫어하는 것들, 하고 싶지 않은 것들, 혹은 꿀을 빨려고 너무 했었구나 택시라는 것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정리가 되고, 이제는 중형 택시, 중형 일반을 하는 게 맞다. 왜? 여기에서 이제는 부재까지 풀리면서 더 이상 우리 기사들을 속박하던 대부분의 것들이 없어졌죠. 물론 요금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결국은 지금 부재가 풀린 상태로 계속한다면 더 이상 택시는 걱정할 게 없고 중형 택시가 그냥 뭐든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게 약간 있는 게, 결국은 부재가 풀린 상태에서 이제 수입이 전체적으로 평평해지면 더 많은 돈을 넣고 더 많은 뭔가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점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승차난 이런 것들은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특정한 시점에 발생하긴 하겠지만 사실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심하진 않을 것이고, 당연히 이제는 중형 택시가 어떻게 보면 택시의 중심이다. 네, 예전부터 그랬지만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중형 일반으로 돌아왔고, 일단 저는 이제 비가맹으로 할 것 같아요. 목적지가 보이는 그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지금은 어차피 카카오에서는 아직 기간이 안 돼서 카카오 비가맹도 일반도 가입을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길빵에 더해서 우티가 가입이 가능하면 우티 비가맹만 가입을 해서 열심히 운행을 시작하고, 나중에 카카오도 비가맹이 되면 뭐 그걸 같이 하는 건 안 된다라는 소문들이 있어서 뭐 둘 중에 선택을 하든지, 카카오가 아무래도 뭐 비가맹에서는 잘 되니까 그쪽으로 하든지, 그래서 적어도 중심은 길빵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고 차는 고민을 했어요. 많이 고민을 하고 결국은 전기 택시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또 도망쳐온 거죠. 뭐 고급하고 대형했다가 돈 된다고 하면 다
소문 듣고 갔다가 도망쳐온 셈인데, 도망쳐오면서 또 다시 일반 가스를 했을 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자체나 서울시도 그렇고 태도가 뭔가 부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뉘앙스가 약간 보였죠. 그걸 보면서 얘들 또 부재 먹는 거 아니야? 그런 약간 걱정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될 일은 없겠지만 지방도 보면 뭔가 부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걱정에서 뭐 부재가 없으면 상관없고 혹시 또 지자체나 얘들이 만들어버린다면 그래도 전기택시는 또 혜택을 주려고 보급하려고 빼줄 것 같긴 해서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도망친 꼴이긴 하지만 일반 가스로 부재 묶이는 것도 무서울 것 같아서 전기택시로 선택을 했습니다. 차는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면서 느낀 게 아이오닉 6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아의 EV6도 그렇고 그게 꽤나 비싼 전기차였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일 그러니까 가격으로 괜찮은 아이오닉 5를 했습니다. 지금 전기차 중에서 아이오닉 5가 그나마 낮은 편이고 아이오닉 6랑 EV6는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저는 이제 전기택시 관심 없을 때는 되게 많은 저 차들 보면서 저게 얼마나 싸길래 저렇게 많이 할까 했는데 기아의 EV6는 굉장히 비싸게 뽑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오닉 6도 가끔 보면 휠이 엄청 높은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차값이 4천 중후반 넘어가거든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뽑는 거죠. 야, 택시 기사님들 돈 많으시다. 이번에 전기차 사면서 와, 택시 기사님들 부자가 많네. 4천 중반에도 엄청 많이 샀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 제일 기본으로 샀어요. 롱에 기본으로 해서 19인치 달고 그냥 최대한 그 연료비 적게 들고 많이 타는 쪽으로 일을 하려고 아이오닉 5 롱 19인치 기본으로 바꿨습니다. 딱 그냥 별도의 옵션 같은 건 있긴 해요. 20인치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륜 있고 그런데 지금은 차가 크게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막 1년씩 기다리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계약을 하고 거의 뭐 출고 날짜는 아직 안 받았지만 출고는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 정도부터는 이제 열심히 길방으로 운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기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달렸어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거의 뭐 1, 2주 내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뭐 전기택시 같은 경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할인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아무래도 재고 증가는 좀 걱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상반기에도 이미 전기차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나 경기도에서 아주 소수 지역을 제외하면 지금 일반 전기차 보조금도 대부분 다 남아 있고 지금 택시 보조금도 울산이 없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몇 군데 없는데 제주도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정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서울도 아직 많이 남았고 경기도 남았고 뭐 대부분. 그래서 보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6월 말이죠. 그럼 7월 되면 이제 다시 또 하반기 거 이제 보조금이 곧 준비가 될 건데 상반기 거도 다 못 썼으니까 사실 이제 보조금도 넉넉하고 차를 뽑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나오니까 사실은 전기차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처럼 뭐 대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그 소나타를 준비하시고 계시다가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적어도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건 괜찮아요. 전기차 같은 건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랜저는 그래도 한두 달 정도 대기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가서 좀 특이했던 게 캠리를 많이 봤어요. 이게 기사님들이 캠리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프리우스 택시를 했긴 한데 캠리 택시가 꽤나 많이 보였어요. 오늘 저기 은평 쪽에 현대상사라는데 거기 맡겼거든요. 근데 캠리가 그러니까 두 대를 봤죠. 한 대는 번호판 없고 아예 작업을 준비하던 차 한 대 봤고 또 한 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 한 대 봤고 그리고는 거기 밑에 은평 세무서에 뭐 증명원 뗄 거 있어서 갔거든요. 근데 그 세무서에서도 캠리 한 대가 이제 기사님이 아마 뭐 변경 신청이나 뭔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캠리 한 대가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짧은 데서만 캠리 택시를 3대나 봤어요. 그리고 고향에도 뭐 캠리가 대여섯 대 이상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 보면 와, 의외로 기사님들이 적극적이시다. 하이브리드 캠리를 택시로 쓰시구나. 이게 판촉이 많은 건지 아니면 기사님들이 뽑을 차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뽑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신기했습니다. 렉서스 ES300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기사님들이 고급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시죠.
아무래도 매출 대비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신기하다.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기로 했고 준비도 다 되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원섭섭하고 대형 택시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그것도 얘기 드렸지만 결국은 요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조금 길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업체는 돈을 벌 때는 또 많이 벌게 해줬으니까 업체도 고맙기도 하고 타다도 그렇고 그 카카오도 그렇고 벌 때는 그래도 많이 벌게 해줘서 고마웠고 아쉬운 점도 있고 근데 일적으로 이제 혹시 기사님들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그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략 요약을 하면 저도 이제 아직 차가 뭐 주행거리가 10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적게 탄 건 아니고 작년 6월, 7월 정도에 차를 뽑아서 지금 거의 9만 700, 9만 800 정도를 탔으니까 대략 한 8만 5천, 9만 1년 정도에서 8만 5천에서 9만 킬로 탔거든요. 그러면 택시 치고 적게 탄 건 아니죠. 뭐 적당히 평균에서 약간 더 탄 거죠. 8만 5천 정도 탔으니까 8만 7천? 네, 그 정도 탔으니까. 그래서 나름 대응을 하면서 열심히 할 만큼은 한 것 같고 근데 이 정도 해보니까 고민이 되는 시점이고 결국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하면 보증 끝나고 한 10년 중반, 10만 중후반에서 또 계속 하거나 아니면 차를 대표차에서 스타리아 뽑거나 할 수는 있었는데 그냥 고민이 돼서 그만둔 겁니다. 정답은 뭐다? 중형 택시다. 그래서 참 이런 분들이 참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삶의 지혜가 있는 분들이고 뭐 남이 어디 돈 번다, 남이 뭐 잘 된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쩔레쩔레 움직이지 않고 그냥 중형으로 묵묵하게 버티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답이었지 않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는 걸 마무리하고 이제 중형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그런데 이제는 길빵을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느낀 게 택시는 물론 뭐 비가맹으로도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고 또 가맹으로도 이제 중형에서 가맹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결국은 생각해보면 택시에서 가장 정답지는 비가맹으로 최소한의 수수료를 주면서 노력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은 길빵이 깔아주는 게 결국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나갈 돈 최대한 최소로 나가면서도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상황에 따라서 간이로 하든지 그러면 뭐 7천 중후반까지 최대한 매출을 찍고 아니면 아예 더 찍어버릴 거면 그냥 그거 넘어버리고 찍어버리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수수료나 뭐 나가는 비용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대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매출을 많이 찍는데 몸은 힘든데 앞으로는 버는데 뒤로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국은 택시는 길빵이 굉장히 좋은 거였구나.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길빵을 베이스로 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이제 비가맹으로 할 수 있다면 같이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정답지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또 다시 길빵하면 고난할 것 같긴 한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들 비 오는데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장마 잘 조심히 지나가십시오. 건강하십시오.